당근마켓이 네. 엄청나게 잘하고 성공하고 있는데 전국 규모의 커머스를 하려면 2, 300명의 직원이 필요해요. 네. 근데 당근은 불과 몇백 명 가지고 그걸 다 한다고. 네. 그리고 올라오는 사진들 다 달라, 네. 텍스트 다 달라. 이거 어떻게 관리가 돼요? 당근마켓은 ML을 누구보다 먼저 도입을 했고 올라온 이미지들을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보고 카테고리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만큼 큰 거죠. 결국 이 기술을 통해서 운영비를 확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AI로 프로그래머도 도와주고 디자이너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서비스까지 AI를 하는 회사는 원지랩스라는 스타트업인데 원래 메타버스 쪽으로 좀 출발을 했다가 LLM이 너무 핫한 걸 보고 LLM을 완전 바꾸면서 직원들도 딱 그걸 맞춰서 줄여서 굉장히 소수 정예로 LLM을 다 해보자 라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회사들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례를 봤었고요. 우리는 이 일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원지랩스라는 회사가 LLM을 도와주겠다라고 간다면 반대로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 서비스 회사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가격 비교가 자동으로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다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매칭해 주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한다고요? 사람이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하기도 되게 힘들고 기계로 하기도 힘들고 물론 알고리즘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같은 제품인데 가끔 하나에 안 묶여 있고 딴 데가 있고 이런 게 있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각각 커머스마다 데이터 포맷이 너무 다르고 웹사이트도 너무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LLM으로 하면 어떡할까 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다른 LLM 솔루션 회사한테 요청을 하고 LLM 소스가 연구를 해가지고 기본 지식 가지고 있고 커머스 지식까지 가진 상태에서 LLM 모델을 꿔서 준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제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건 같아? 라고 물어보면 얘가 사람처럼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LLM 위에 서비스까지 만들어서 AI 직원을 만들어서 준 경우라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활용 케이스라고 보이고 기술만 공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커머스를 잘하는 AI 브레인을 준 거죠. 그거를 알아서 갖다 써라는데 가격비 서비스 업체가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API를 불러서 이걸 비교 분석해가지고 같은 제품을 찾아내는. 그래서 몇백 명이 하던 거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걸로도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API만 써가지고도 직접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쉽진 않아요. 이걸 잘 불러서 한다는 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아까 첫 번째 경우처럼 본인들은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면 그걸 만들어주는. 첫 번째 케이스는 AI 직원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AI 뇌를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가지의 분류, AI 하드웨어, 클라우드 플랫폼, 파운데이션 모델, 그 다음에 모델 허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하면서 AI 직원, AI 업무 비서 이야기를 했는데 AI 직원과 업무 비서도 역량이 있으면 뭐 API만 공급하고 뭐 API도 한국어 데이터 더 잘 알게 솔라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이제 GPT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회사는 또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아요. LLM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API를 잘 불러야 되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대부분 회사들은 욕구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싶다. 결국은 SI처럼 가서 AI 직원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여러 회사들한테 AI 직원을 만드는 걸 한 10번 좀 하다 보면 아 이제 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로 이제 괜찮은 AI 직원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B2B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B2C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B2C로 하다가 B2B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두 개는 좀 엮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렇게 AI 직원과 AI 업무 비서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한국에 한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될 거고 얼마 전에도 프로그래밍 교육하는 회사 대표를 만나가지고 제가 AI 개발자 좀 만들어 달라. 왜 거기서 AI 개발자 교육만 하고 있냐. AI 개발자를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개발자 교육 잘하는 회사니까 만들어주면 회사들이 얼마나 쓰기 편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AI 선생님을 만들고 있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편하게. 그래서 되게 재밌긴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저는 밖에서 보다 보니까 AI 개발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에서는 학생들 가르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고 AI 선생님이 있으면 얼마나 더 빠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말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업무용 솔루션으로 이메일 같은 거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냥 이메일 솔루션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이 되겠냐. 결국 AI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그랬더니 이거 엄청 힘든 거 아니냐. 아니라 굉장히 작은 사람을 할 수 있다. 이게 LLM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아까 원지랩스 같은 경우에도 몇 명 직원 가지고 다른 회사 몇십 명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LLM 가지고. 그래서 LLM의 시대가 더 작은 회사들이 하기가 되게 좋은 시대이긴 합니다. 기술력이 바탕은 다른 데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미국도 이런 맥락에서 계속 이렇게 원맨 컴퍼니 같은 컨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게임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인디게임 혼자서 막 다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큰 서비스도 완전 혼자서 다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갖다 쓰면은 LLM을 도와주고 AI 개발자의 AI 프로그래머의 AI 디자이너의 AI 아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사스 서비스로 쓰고 이 AI가 다 SaaS인 거죠. 결국 세상은 SaaS로 돌아가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당근마켓이 네. 엄청나게 잘하고 성공하고 있는데 그 성공 요인을 어디서 보느냐? 네. 이 중고 거래 시장이 없던 것들 생겼냐? 네. 아니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그걸 왜 다 못 들어가냐면 일반 커머스도 운영하려고 그러면 전국 규모의 커머스를 하려면 2, 300명의 직원이 필요해요. 네. 근데 당근은 불과 몇백 명 가지고 그걸 다 한다고요. 네. 생각해보시면 일반 물품 해봤자 10,000개 된다 칠까요? 네. 중고 물품은 뭐 네. 100만 개가 넘겠죠. 네. 난이도는 중고 물품이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사진들 다 달라, 네. 텍스트 다 달라. 이거 네. 어떻게 관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당근마켓은 처음부터 ML을 누구보다 먼저 도입을 했고 그걸 활용해서 직원 수를 아까 제가 말했던 회사들처럼 내부 직원을 ML로 다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올라온 이미지들을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보고 이렇게 붙여주고 카테고리하고 욕하면 그것도 기계가 다 막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ML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인력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만큼 큰 거죠. ML을 활용을 하니까 스케일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LLM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다 하는 거나 당근마켓이 ML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나 물론 당근마켓도 안에서 분명히 LLM 엄청 연구하고 있을 거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결국 이 기술을 통해서 운영비를 확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서비스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부 생산성을 올리는 것도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거에 제일 좋은 예가 저는 당근마켓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당근마켓은 데이터도 참 좋지 않습니까? 이게 중고 물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는 구인, 구직이니 뭐니 그런 로컬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당근 채팅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대화한 기록도 있고 요새 당근 채팅으로 대화한 것들 사람들이 캡처해서 커뮤니티 같은 데도 많이 올리거든요. 네. 초등학생 가르쳐줬다 뭐 이러면서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런 게 다 데이터 아닙니까? 당근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 보존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어라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바로 또 포기하고 다른 걸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게임 개발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개발자가 좋으면 뭐가 좋냐? 재미없는 게임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없으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발의 의미는 빨리 여러 번 만들어 보는. 네. 그래서 결국 개발력이 뛰어난 회사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개발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ML, LLM을 잘 활용하는 게 뛰어난 거예요.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연명에서 이제 100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100명에서 1000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거고 개발자는 제가 업계에 있는 내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개발자가 나타난다고 잡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업계는 더 좋아지는 거죠. 다만 전부 마이크로소프트산 AI 개발자, 구글산 AI 개발자가 한국 회사를 다니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시면서 꽤 많은 분들 만나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일도 업계에서 하고 계시니까 AI라는 새로운 시장이 지금 열렸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쪽에 지금 대응이라던가 충분한 개발자의 공급이라던가 이런 게 괜찮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뭐 정부 지원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AI도 특히 LLM도. 근데 다만 ML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LLM은 그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을 쓰듯이 모바일 쓰듯이 LLM을 써서 본인의 생산성을 올리려는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챗GPT를 그냥 이렇게 해보고 재밌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업무에 이걸 어떻게 쓸까를 치열하게 고민해서 써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드는데 그거를 클라우드로 다 하는 거를 성공적으로 해서 이거를 심지어 발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트릭들이 더 많이 알려줘도 좋겠고 이거를 좀 더 회사 차원에서 괜찮네. 그럼 아예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까 해서 진짜 공식적인 AI 내부 직원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밖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을 써서 결국 AI 직원들, AI 활용 같은 LLM 이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이거는 해보는 게 최고죠. 관심도 많이 가지고. 네. AWS가 클라우드 인프라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교육 투자랑 컨설팅 투자랑 그런 회사를 참 잘한다. 그때 좀 배웠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AI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LLM을 잘 쓰기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1번은 이 LLM 교육이나 LLM 컨설팅. 그래서 LLM 교육이라 그러면은 너무 두리뭉실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저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자연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드디어 문과생이 잘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과생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연어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자연어로 하는 것 뿐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거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좀 공부한 회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신입 맹탕이 왔어요. 걔한테 제가 컴백 개발자 일을 시키려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상을 이렇게 3m 위로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3번은 가서 내려놔. 뭐 이 정도의 지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개발도 그렇게 지시를 해야 돼요. 굉장히 철저하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끝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첫 번째 좀 시켜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키고, 세 번째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티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한테도 지시하고 나온 결과 보고 또 지시하고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한 방에 오늘 출근하는 애한테 이만큼 던지고 알아서 해. 이건 말이 안 되죠.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한 번만 찍고 넘어가면 제 주위에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냥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 준 것 뿐이지 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거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는 아직 프로그래밍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주고 그래프를 만들어야 돼요. 신입사원한테 이제 데이터 주고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뭐라도 그리겠죠. 근데 쓸모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지난 3년간의 매출액인데 이걸로 봤을 때 서울 지역에 사는 20대의 이제 소비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제품을 어떤 걸 새 걸 내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걸 어떻게 바꿔야 되고 엄청나게 자세히 지시를 주면서 보라 그러면 그걸 보고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그래프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에 따라서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해야 됩니다. 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LLM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멀티턴으로. 그걸 예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시켰던 거고 이거는 그냥 한국말이나 영어로 시켜도 된다. 근데 물론 이것도 매번 시키는 건 좀 낭비긴 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할 일은 사람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할 일을 AI에 시키는 게 낫죠. 그래야 계속 활용이 될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프롬프트한테 넣을 때도 방금 그 회사 데이터들 다 모아가지고 넣고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들어왔는데 회사 데이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 시키면은 안 되죠. 결국 회사 데이터가 잘 정리돼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지금 LLM 시대에 제일 필요한 거는 제대로 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제대로 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배워서 회사의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갖고 프롬프트를 아는 상태에서 지시를 잘하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전체적인 LLM 같은 거를 교육받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나와야 되고 또 이런 거를 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교육을 시키면은 더욱 좋겠죠.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회사가 나와도 참 좋겠네요. 근데 아직은 두 가지 다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책들도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해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직접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보지만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 AI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인 즉슨 시니어 채용하면 나라가 도움을 준다든가 뭔가 혜택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AI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야 AI 직원을 더 열심히 만들 것이고 우리가 좀 쓸모가 없어도 AI 직원을 좀 써볼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데이터 이야기라 했잖아요. 근데 한국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살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정부에서 많이 좀 지원해주면 당연히 정부 데이터를 좀 꺼내준다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구매 비용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준다? 그럼 시장이 더 커질 거니까 또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AI 직원 채용 아니면 데이터 준비 같은 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 몇 년 전에 데이터 댐 사업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끝났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뭐 일회성으로 끝난 것들도 좀 많고 또 여기에 쓸 데이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딱 특정 분야의 데이터만 예를 들면 쇼핑 데이터만 딱 이렇게 정형화해서 막 모으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자연어 데이터로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자연어 데이터들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LLM API가 비싸거든요. 꽤 비싸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되게 쓰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게 국산 LLM API라 그러면 하이퍼클로바도 포함해가지고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더 API를 많이 불러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API 비용을 좀 지원해준다든가 데이터 비용을 지원해준다든가 AI 직원 채용을 도와준다든가 교육을 해준다든가 AI 주권, 데이터 주권이 굉장히 키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AI가 미국 거라면 대통령이 미국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AI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거여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최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근데 미국이 한국에 가는 모든 서비스를 끊어버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런 거랑 비슷하네요. 러시아 전쟁 났을 때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타격이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는 근데 인터넷 시대고 AI 시대고 모바일 시대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식량 주권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저희 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수입을 멈춰버리면 한 일주일 지나면 먹을 게 떨어진다. 이런 것처럼 AI 주권도 되게 중요한
지금 시즌3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된 회사들, 특히나 빅테크 중심으로 지금 잘하고 있나 짧게 봤고,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나 기초를 좀 봤던 것 같고요. 앞으로 시즌3는 어떻게 보나요? 네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AI 직원, 네. 그 다음에 AI 업무비서, AI 생활비서. 조금 이 카테고리를 좀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들에 비해서 어떤 회사들이 뭘 하고 있나. 국내 회사도 좀 살펴보고 외국 회사 좀 살펴보면서 근데 너무 기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결국 저희는 활용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활용이 어떻게 되나. 여기서 또 이제 데이터 이야기도 좀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런 쪽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LM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AI 직원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AI 업무 비서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AI 생활 비서로 이용하느냐, 결국은 요 세 카테고리 정도로 돈 되는 건 나눠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걸 한번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